중구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궁궐 길라잡이 김영애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사실은 중구 사람은 아닙니다. 중구 주변에 살고 있는데 활동 무대가 중구예요. 그래서 네네. 중구 해설사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에 대해서는 제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집에 가려면 반드시 중구를 거쳐서 집에 가야 되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외출할 때는 반드시 중구를 거쳐야지만 제가 또 활동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되게 어디 갑자기 급질문. 중구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동네가 어딜까? 금호동입니다. 아, 바로 옆이시네요. 네네. 그리고 학교도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금호여중 다녔고요. 네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또 좀 저 멀리 좀 다녔는데 어쨌든 이제 대학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도 서쪽에 있는 대학을 다녀가지고 학교로 갈 때 그 당시엔 74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74번 버스를 타고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중구를 거쳐서 을지로를 거쳐서 공부 되게 잘하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대해서는 하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역사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 졸업한 이후에는 또 역사 전공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이런 해설사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린이 역사 프로그램 또 중구에서 진행하신다고. 네, 중구 지금 어울림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중구에서 보물찾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중구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재에 대한 이제 그 보물을 찾는 수업을 지금 9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보물이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아, 저 진짜 중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보물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지 말 그대로 중구 하면 왜 중심이란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사 문화의 중심지가 종로구라고 많이들 생각들 하시는데 의외로 중구에도 또 엄청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로 쪽은 약간 그 궁궐 비슷하고 왕이 예, 기거하던 그런 느낌이고, 네, 중구 쪽은 뭔가 민중 일반 서민들, 일반 서민들, 그다음에 우리들의 네. 생활 네, 터인 네. 거죠. 밀접, 예, 우리하고 밀접했던 사람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궁궐 해설사시고, 네. 그 주로 이제 궁궐도 하시고, 또 그 도성에 대해서 목묘 구간을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목묘 몇? 이게 발음이 그쵸, 어렵네요. 어렵죠. 네. 목묘 구간. 네. 한양도성 목묘 구간. 네.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이제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종로구에서도 그렇고 중구에서도 그 목멱 구간이라는 표시는 잘 안 합니다. 남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네, 남산 하시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태조 임금님이 한양으로 도읍지를 정하고 나서 이곳에 이제 4개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이어서 이제 이곳이 도읍지의 성이다. 그래서 이제 도성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 중에 남쪽의 산이 이제 남산이라 안 하고 목멱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멱이라고 하는 그 대왕 신을 모시고요. 이곳에서 이제 국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남산에 가면 혹시 팔각정 가보셨나요? 네네네. 네, 그곳에 팔각정 바로 앞에 국사당이라고 하는 표지성만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예. 국사당이 바로 목멱대왕을 모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던, 그러니까 이제 산천에다 제사를 지내면서 국가 안녕을 기원했던 국사당. 네, 네, 그런 공간인데 이제 일제가 그 남산 아래에다가 거기 신당이 있었죠. 네, 신궁이라고 하죠. 신궁. 조선 신궁. 네. 예, 그거를 지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위에 조선의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사당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사당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인왕산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국사당은 인왕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국가 안녕을 위한 비는 그런 사당이었는데 이제 인왕산에 있는 국사당은 이제 무당들이 그런 뭐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하고는 좀 많이 바뀐 의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 4개의 산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멱산은 목멱신. 네. 그리고 이제 백악도 이제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산, 네. 청와대 예, 뒷산이죠. 예.
그 산도 백악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제 그 백악도 그곳에다 이제 백악이라고 하는 백악 대왕을 모시고 이제 국가적인 그런 신을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청령 우백호의 의미로 이제 낙산. 낙산은 원래 이제 타락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타자가 아마 발음이 힘들어서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낙산이 됐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산 인왕산. 그렇게 해서 4개의 산이 이제 이 서울에 있고 그 산을 이어서 도성을 쌓았는데 그 도성 중에 남쪽 구간을 저희가 이제 목몇 구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는 이제 광희문에서 시작해서 숭례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구에 걸쳐 있는 거죠. 그 갑자기 해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설명 들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언제부터 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우연하게 역사 전공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미술사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선생님께 배우는 이제 그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숙제를 박물관에 가서 뭐를 이제 찾아갖고 알아와라 했는데 그때 80년대 당시만 해도 박물관에 가면 다 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문뿐만 아니라 이름들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빗살무늬 토기 있잖아요. 빗살무늬 토기도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들문토기라고 했거든요. 네, 박물관에 갑자기 가면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줄문 토기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줄문 토기가 뭔지 잘 몰랐는데 그 빗살무늬 토기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한자를 베껴서 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중학교,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숙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저는 그래도 한자를 좀 이제 미리 배웠으니까 이제 잘 쓰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걸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렸어도 그거를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가서 나중에 내가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게 된다면 저런 걸 해설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알려주고 싶어. 해설이 아니라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박물관에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도슨트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해설사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있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아이들과 이제 함께 뭐 궁궐을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하게 창경궁에 갔는데 창경궁 통명전 뒤편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한무리들이 오면서 어떤 분이 막 그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귀가 쏠깃하더라고요. 되게 그 흥미롭고 재밌게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딸이 엄마도 한번 해봐, 엄마도 잘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명찰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궁궐 길라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해서 여기 어떤 곳이고 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1년에 한 번 뽑는데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이제 지금 아니고 12월 달에 뽑는다 했는데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또 시기를 놓쳐서 1년을 기다렸다가 달력에다가 12월 달 동그라미 해서 공부를 1년 더 했으니까 더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 공부를 더 했다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그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정말 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역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더 그러신 거군요. 근데 사실 역사학과를 졸업했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건 안 배웠거든요. 그냥 역사 전체적인 흐름인 거지. 뭐 이 장소가 어떤 장소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 해설 들었을 때 너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1년 기다렸다가 그 해설을 하기 시작했죠. 해설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면 12월 달에 뽑아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해요. 실내에서. 그리고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자기가 해설할 내용에 대한 그 매뉴얼도 쓰고 그걸 또 이제 선배들 앞에서 시연도 받아서 시연을 통과해야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또 시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합격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이 거의 1년 과정이에요? 네, 1년 과정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거기서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 횟수가 다 있거든요. 이제 그 횟수를 다 채우고 선배들에게도 통과가 되면 이제 그 다음 해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해설을 할 수 있는 해설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또 끊임없이 또 그걸로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년 심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심화 교육하면서 자기 내용, 그러니까 해설하는 내용을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몇 살? 제가 2005년부터. 오래되셨다. 네, 2005년부터. 근데 또 저희 선배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대신 선배님들도 계시는 거죠. 되게 베테랑인데 더 베테랑도 그럼요.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궐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성 길라잡이는 다들 잘 아시는 숭례문 화재. 2008년에 왜 숭례문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숭례문 화재 때 문화재청에서 그 복구하는 작업을 일반 시민들에게 해설을 이제 공개했었어요. 그 현장을. 그때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그 숭례문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숭례문 화재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숭례문이 이제 복구되는지 그 과정을 해설해주는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궁궐 길라잡이에게 그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저희 도성 이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도성을 해설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성 길라잡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성 길라잡이는 2009년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궁궐 길라잡이로 했다가 네, 그 숭례문을 네 화재 계기로 계기로 해서 중구랑 좀 인연이 더 생기신 깊은 거. 인연이 생긴 거죠. 네. 그렇구나. 그때 생긴 인연으로 한양 도성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래서도 네, 중구에 해당되는 목묘 구간, 구간을 네, 제가 해설을 하신 하고 거군요. 있습니다. 네. 중구에 있는 문화재들을 많이 다니시고 보시고 해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애착이 가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예. 특히 뭐 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일단 궁궐 길라잡이니까 궁궐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해설을 이제 경복궁에서 주 해설을 하는데요. 네, 예, 예. 또 관심이 가는 지역은 이제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게 경운궁. 중구에 있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궁궐들은 그래도 그나마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은 거의 자기의 그래도 그 원형은 아니지만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운궁,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공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제 1,000원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면 그냥 막말로 커피 한 잔 딱 들고 와서 커피 다 마시고 나오면 딱 끝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뒤편에 더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다 이제 개인 땅으로 다 팔려요. 그 경운궁이라는 공간이 처음부터 궁궐로 사용됐던 건 아니고요. 임시 행궁으로 이제 선조임금 때 사용을 했다가 이제 또 인조임금이 왕이 된 다음에는 거기가 궁궐로 활용을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경운궁이 다시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1895년에 네, 이제 돌아가시고 맞아요. 나서 고종임금이 우리 다들 잘 아시는 아간파천이라고 네, 불렸죠. 네, 그때 네.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오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다른 궁궐과 달리 그 공간은 왕궁이 아니라 황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궁이라는 표현 보통은 근대 궁궐이에요. 근대에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네, 다른 궁궐과 달리 이런 뭐 우리나라 전통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식 건물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네, 네. 그 공간을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궁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거의 뭐 휴식 공간, 공원 뭐 이렇게 네, 네.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라진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해설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또 하나 여기는 조금 약간 중구하고 조금 벗어난 공간인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경희궁이라는 궁궐도 있어요. 마땅 궁궐. 또 궁이라고는 돼 있는데 진짜 뭐가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희궁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단체에서 해설로 복원하는 경희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없는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말로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궁궐을 만드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이제 그 궁궐을 각인시켜 주는 건데 경운궁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또 뒤에 고종의 길이라고 해서 그 경운궁에서부터 러시아 공사관까지 가는 길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 주변에 지금 이제 뭐 또 다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그런 일들을 해도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이 없으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해설하는 건 단순히 건물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궁궐하면 다 왕가, 뭐 왕비 아니면 왕족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 거기 또 사건에 딸린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들에 대한 같이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궁궐이 갖는 의미라든지 또 이제 이걸 사실 우리가 이걸 해설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해서거든요. 이걸 잘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보존을 하려면 알아야지 보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다 잘 보존을 해서 우리 후세에게 그걸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로 저희가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궁궐과 연결된 중구의 유적이 있을까요? 또 뭐 궁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중구청 앞에 있는 영희전이라는 터가 있었는데 아, 그 영희전도 사실은 이제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희전이 어떤 곳이냐면 임금님들의 어진을 모셔뒀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었던 영락교회 혹시 아시나요? 중구에 네네. 영락교회 영자가 그 영희전의 영자를 따온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있는 건데 그 모든 게 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남산이란 공간도 우리가 이제 남산하면 왜 봄에 벚꽃 필 때 그리고 이제 또 뭐 가을 되면 단풍 구경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남산도 동쪽 서쪽에 또 안타까운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와 이제 함께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쪽에 관심들을 또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다크리즘이라고 해서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을 기억을 해내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이제 요새는 투어를 좀 많이 합니다. 궁궐도 해설하시고 도성도 해설하시고 그리고 이 중구도 해설하시고 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십니까? 다른 거보다 문제 이건 좀 궁궐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궁궐에 해설을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그 사할린 동포들이 이제 고국 방문을 하셨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이제 끊겼지만 한 10년 사할린이 어디죠? 일본 열도 위쪽에 그 러시아 쪽과 가까이 있는 그래서 그곳에도 이제 우리 그 섬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강제로 끌려가신 분들의 후손들이에요. 네네. 그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고국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왜 여기 살 때는 잘 모르지만 해외 나가면 다들 애국자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은 좀 더 특별하게 특별하죠. 생각되는 게 그 2세대, 3세대 그쵸. 실 텐데 네. 그거 한국에 그러면 어쩌면 일본 사람인데 일본 국적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러시아. 아, 러시아군이시구나. 그런데 사할린은 러시아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또 이방인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국에 대한 고국이 뭔지 간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도 발전한 거지만 고국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뭐 왕, 뭐 조선의 왕이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얼핏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 세대였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다가 와가지고 이제 궁궐에 오셔가지고 이제 깊은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이제 대강 이제 이런 공간들이 어떤 공간이고 여기에 있었던 분이 누구시고 특히 이제 세종임금님 한글 이야기할 때 보면 되게 눈이 초롱초롱해지세요. 네. 사할린도 한글 쓰나요? 안 쓰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신들은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잊지 않기 위해서 한글 공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씨를 쓰긴 하시는데 이렇게 유창하게 그러니까 잘 쓰진 않지만 그래서 뜨문뜨문 쓰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도 사실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천천히 해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글자도 이렇게 뭐 보여드리기도 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해설을 하는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 있는 그런 교포들에게도 알리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되게 쿵 했던 게 그분들은 2세대, 3세대인데 그 사할린 원주민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사실 100년 정도를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도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되게 좀 네, 저희도 마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기에 그 정도 살았으면 그렇죠. 거기에 다 그냥, 적응해서 사실 것 같은데, 현지인이 될 예, 그런데도 줄 알았는데. 한켠으로는 그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세대가 아닌데도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주변에 그런 소식들을 듣고 한국이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직접 한번 또 눈으로 직접 보고 싶기도 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와서 보니까 또 되게 감격스럽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살면은 저희가 잘 못 느끼는 거를 이제 저도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고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이 안에 살기 때문에 국가가 나라가 나를 얼마만큼 보호해 주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제 정말 그곳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또 그렇다고 거기에서 멀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쪽 나라에서도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마 굉장히 그림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그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간절하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네. 그걸 되새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한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역사를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그렇죠. 역사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추억, 예, 네. 그런 거 말씀해 주세요. 아까대로 뭐 제가 항상 늘 중구를 지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기는 이제 창신동에서 태어났는데 아, 중국 옆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사는 이제 저기 금호동으로 왔는데 제 동생 여동생은 여기 예전에 약수동에 가면 약수병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네네네. 그 약수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도 여기 경계가 아니라 이제 신당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항상 그 중국, 네. 중국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서 옆에 네, 걸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세요. 이제 마라토너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저희 와, 그러니까 유명한 분은 아니었고요. 그냥 아니, 그래도 마라톤은 이게 네. 그 보통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달리고 걷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아침에 새벽 한 4시,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남산을 아침에 갑니다. 아, 그래서, 운동 자동으로 체력 단련 하시는 거군요. 네, 그때는 이제 멋모르고 그냥 이제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싫지만 이제 또 제가 맏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가면서 남산까지 갔다 왔던 그 기억들인데 이제 그게 다 이제 걸어서 갔다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을 이제 아버지 손잡고 이제 막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 월남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향 이야기, 뭐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건성건성 들었죠. 그리고 아이 또 옛날 얘기하네.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 이게 가족에 대한 그림이고 당신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더 부모님 생각이 나셨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남산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게 된 거죠. 아이고 이건 눈물이네. 네. 그러니까 아버님과 같이 네. 올랐던 어린 시절의 남산이 지금 남산을 올라가면서 저는 진짜 많이 생각해요. 이 길을 아빠랑 같이 걸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또 이제 그 당시에 태극당 지금도 태극당이 있는데 태극당에 들려서 꼭 식빵을 사가지고 이제 저희가 집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학교 가고 그게 이제 한 5학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운동을 그만두니까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5학년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지금 국민학교 5학년 말씀, 네, 초등학교 네, 5학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때부터 뭐 살이 쪄봐야 뭐 아니요, 얼마나 찐다고? 근데 그때 진짜 4학년,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진짜 비리비리 이렇게 젓가락이었거든요. 근데 젓가락이라도 그게 강단 있는 젓가락이. 근데 이제 6학년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좀 살이 좀 많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그 생각이 좀 네. 훅 지나가셨나 네, 네, 봐요. 훅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이런. 네, 네. 예. 그래서 남산 제가 해설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추억이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곳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또 지금 잠깐 해설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궁궐이나 이런 문화재 답사를 가게 되면 항상 뭐가 쳐져 있냐면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네, 가까이 네. 가지 마시오. 네, 네. 뭐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네, 써 있는데 도성은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없어요. 성벽을 그냥 쭉 따라서 걸어가다가 길이기 때문에 이제 만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보통 이제 우리가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이라는 게 앞만 보고 가진 않잖아요. 한 번은 가끔가다 뒤도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돌아봐야 되기도 하는데 그 도성길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쉬는 공간에 가가지고
한번 뒤돌아보면 이렇게 그 도성길을 따라서 내가 걸어온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해설을 할 때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제 또 하나 이 도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묘 구간, 남산에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이제 이 한양도성을 태조 임금님 때 쌓았는데 그 태조 임금 때 쌓은 도성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무너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종 임금님 때 보수하고 또 이제 숙종 임금님 때 그리고 이제 뭐 영조 임금님, 그다음에 순조 임금님 때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그 보수한 흔적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이 남산이에요. 다른 구간에서는 이제 그 시대별밖에 보지 못하는데 남산의 또 하나 매력이 뭐냐면 조선 시대의 그 흔적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이 또 목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묘 구간이 굉장히 애착이 가요. 내가 그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러거든요. 한번 만져봐라. 세종 임금님 때 돌하고 숙종님 때 돌하고 한번 만져봐. 느낌이 어떤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만지면서 여기 왜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후대로 갈수록 돌이 매끈하게 다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 쌓는 기술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또 어쩌면 그 조선 초기에 왜 그 태조 임금님이 나라를 새로이 도읍을 만들어서 새 도읍지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우리 뭐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뭐 유럽에 있는 소식도 우리가 지금 몇 초만이면 다 바로 그 동시로 다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부산까지 가는 것도 사람이 걸어서 가면 15일 넘게 걸리는 건데 새로운 나라가 도읍지로 정해졌다고 뭐 이 한양이 건설이 됐다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올라와서 그 돌 하나하나 쌓을 때 그 쌓은 사람들이 각각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네 고장에 가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양도성 너 가봤어? 아니야, 그 도성을 새로운 나라 조선을 내가 세우고 온 거잖아요. 그 돌 하나하나 쌓은 게 내가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론 이제 고려 말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새 나라의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백성들도 왜 새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돌 쌓는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추운 겨울에 와서 돌 하나하나씩 쌓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렵다고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돌들이, 성이. 그런데 그 성이 600년 넘게 남아져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정성 하나하나가 새 나라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쌓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그 어떤 희망, 기쁨 아니면 자기의 소망 심지어 소망이라고도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쌓은 게 바로 이제 한양 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저로서는 제가 고향이 서울이에요. 네. 이제 토박이는 아니고 토박이가 되려면 3대가 살아야 된다는데 이제 저만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실은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 초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향이 지방이었던 친구들. 저는 서울이 고향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울이 내 고향인데 어딜 가? 그리고 그냥 그때는 고향이라는 뭐 이런 개념도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양도성을 해설하면서 내 고장,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50대 돼서야 내 고향을 이제 제대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고향이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고향이니까 이 고향이 정말 잘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 근데 그 발전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거대한 게 아니라 왜 지나가다 보면 골목골목 하나가 정말 다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이 발전하는데 다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많이 느꼈죠. 좀 약간 좀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 문화해설 그러면 그냥 뭐 지식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설사 돌을 만지게 하고 만지는 역사, 그 뒤를 돌아보는 역사, 그리고 자기 고향을 찾아주는 역사. 예. 그런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는 김영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김영애 해설사님 덕분에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